이어서 합니다. 아까 우리 좀 전에 보셨던 그 통정어휘 표시, 가장행위, 은닉행위. 이제 시험에 출제되면 이제 이렇게 시험에서 물어봐요. 각과 을이 증여를 하기로 했으나 서로 통정하여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한 경우 이제 시험에 이렇게 나와요. 자, 매매 계약은 무효이다. OX. O. 다만 소유권 이전 등기는 무효이다라고 하면 OX. X예요. 왜냐하면 증여는 은닉행위는 유효한 것으로 보니까 그 소유권 이전 등기는 유효한 것으로 본다. 따라서 제3자가 선의 악이 불문하고 소유권 취득한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앞에서 이미 소유권 취득했으니까. 네. 자,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3번 2페이지 맨 아랫부분에요. 착오의한 의사표시와 사기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요거 두 가지 또 구별하셔야 돼. 우리 아까 조금 전에 보셨던 비진의 표시, 통정허위 표시, 얘들은 그 법률 효과가 아까 무효다라고 했죠. 그죠? 아까 비진의 표시도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무효로 한다. 무효. 그 다음 통정허위 표시는 역시 무효. 근데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와 사기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뭐예요? 취소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일단 그 부분 비교하셔야 되고, 그러고 이제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와 사기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를 얘를 비교하셔야 돼. 구분하셔야 되는데, 자, 먼저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는요.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는 의사와 표시에 불일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의사와 표시에. 즉 의사는 요거 생각하고 표시는 엉뚱한 거 했다 이 말이지. 예를 들어서 매매 계약을 하는데 나는 매매 대금을 1억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계약서 적을 때 10억이라고 적었다 이 말이에요. 지금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죠? 네. 의사와 표시에 불일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자, 이에 반해서요. 사기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의사와 표시에 불일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 점에서 차이점입니다. 즉 누군가한테 속아가지고 그 속은 내용 그대로 의사표시하는 겁니다. 즉 표의자에게 의사와 표시에 불일치는 없다라는 거예요. 구별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와 사기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를 구별하는 대법원 판례가 있습니다. 같이 그 판례를 한번 보시죠. 3페이지 가보세요. 자료 3페이지예요. 그 윗부분에 방가로 1번 찾으셨죠? 예. 자, 내용 보시면 일단 내용 쭉 한번 판례를 봅니다. 여러분들 시험에는 이 판례 문구가 이제 그대로 시험에 등장하니까 내용 같이 한번 봐요.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란 타인의 기망행위로 말미암아 착오에 빠지게 된 결과 어떠한 의사표시를 하게 되는 경우이므로 거기에는 의사와 표시의 불일치가 있을 수 없고, 즉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는 의사와 표시에 불일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없고, 이 점에서 고유한 의미의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와 구분되는데, 즉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는 의사와 표시에 불일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그래서 그 점에서 구분된다라는 거죠. 구분되는데, 자, 계속해서 신원보증 서류에 서명 날인한다는 착각에 빠진 상태로 연대보증 서류에 지금 서명 날인했다는 거예요. 나는 신원보증인 줄 알았는데 그게 보니까 연대보증 서류더라. 그럼 일단 또 신원보증이 뭐고 연대보증이 뭔지 잘 모르니까 일단 그거부터요. 여러분들 아마 이제 자녀분들이 있으시면요. 자녀분들이 이제 취업을 하십니다. 취업을 하시면
만약에 회사에서 뭔가 잘못한 게 있으면 책임을 져야 되는 일이 생길 수 있잖아요. 그 책임에 대해서 부모님 보고 보증하라고 해요. 그게 신원보증입니다. 이제 신원보증이 뭔지 아시겠죠? 예. 그게 이제 신원보증이고. 그럼 연대보증은 뭐냐면, 아까 신원보증은 과실이 있는 경우에 그 근로자가 책임지면 거기에 대해서 보증하는 거잖아요. 신원보증은. 근데 연대보증은 뭐냐면, 모든, 뭐 과실 유무 따지지 않고요. 모든 책임을 전부 다 지는 거야. 그게 연대보증입니다. 어느 게 훨씬 더 강력한 거예요? 연대보증. 그래서 연대보증 잘못 쓰면 집안 망한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큰일 난다는 거지. 자, 신원보증 서류에 서명 날인한다는 착오에 빠져가지고 표시는 지금 뭘 한 거예요? 연대보증을 한 겁니다. 즉 무슨 이야기냐? 갑이라는 사람이 있고요. 을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얘가 속였어. 을이 사기 기망을 했어요. 을이 속이긴 했는데 문제는 얘가 갑이라는 사람이 여기에 속았는데 얘가 좀 제대로 잘 못 속았어. 그러니까 얘가 사기를 치려면 좀 제대로 잘 쳤어야 되는데 얘가 제대로 잘 못 쳐가지고 갑이 얘가 기망한 대로 한 게 아니라 얘는 지금 신원보증이라고 생각을 한 거야. 즉 의사가 뭐예요? 신원보증이에요. 근데 표시는 뭐로 한 거야? 연대보증. 지금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죠? 자, 의사와 표시에 불일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금 불일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그럼 이건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 취소로 다룰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는 뭐냐면 내가 속여가지고 그 속인 내용 그대로 여러분 왜 요번에 그 이재명 씨 저기 재판할 때도 요번에 무죄 판결 나왔잖아요. 그게 뭐 실패한 교사 뭐 이런 말 뉴스 잘 안 보세요? 뭐 뉴스 보면 마음만 시끄럽고 해서 뭐 뉴스 잘 안 보시고 하는 것 같은데 속이면 그 속인 내용대로 그대로 했을 때 그때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가 성립이 되는 겁니다. 내가 속인 대로 그대로 했을 때. 근데 얘가 제대로 잘 못 속여가지고 의사와 표시 자체가 불일치한다. 이때는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에 해당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다만 이때는 뭐로 다뤄야 된다?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로 다뤄야 된다. 이게 대법원 판례입니다. 의미 아시겠죠? 자, 다시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는 의사와 표시에 불일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이에 반해서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의사와 표시 자체에는 불일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속은 내용 그냥 그대로 의사표시를 한 거다. 의사와 표시의 불일치는 없다. 그때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로 취소하는 거지. 아시겠죠? 네. 의사와 표시 자체에 이렇게 불일치가 있을 때는 이때는 오로지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로 다루어야 한다. 내용 되셨나요? 네. 여러분이 보더라도 방가로 1번 이런 판례는 중요해 보이시죠? 여러분이 출제 잘해도 내고 싶지 않으십니까? 이런 것들이 시험에 나와요. 그것도 답지문으로. 쉬운 지문들 들러리로 몇 개 내고 이런 것들 꼭 알아야 되는 중요한 판례들 이런 것들을 이제 답지문으로 냅니다. 제가 시험에서 팁을 미리 하나 말씀을 드리면 어차피 우리는 지금 시험을 위해서 여기 모이신 분들이니까 만약에 시험 문제를 푸시다가 좀 생소하고 내가 잘 모르는 게 내가 수업 시간에 별로 들어본 게 없는데 그런 것들이 시험에 지문으로 등장하면 아 얘는 답이 아니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돼. 그런 애들은 그냥 들러리야. 제가 강조드리고 중요하다라고 했던 이런 내용들 있죠. 요런 것들을 이제 말 바꿔가지고 답지문으로 낸다고. 그래서 제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는 내용들 우리 객관식 시험은 5개를 보니까 전부 다 앞면이 있어. 지문 5개가 전부 다 앞면이 있어. 그러면 그 문제는 반드시 틀립니다. 앞면이 있어가지고는 안 돼요. 차라리 아예 모르면 찍으면 확률은 5분의 1인데 앞면이 있어. 그러면 답만 요리조리 피해 다닌다고요. 객관식 시험은 어떻게 대비를 해야 되느냐면요. 하나를 알더라도 정확하게.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5개 지문 중에서 1개는 모르겠는데 4개는 확실히 알겠어. 그러면 그 문제는 맞춥니다. 제 말이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중요한 것들, 여러분들은 중요한 것들은 꼭 잘 확실하게 정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그 사기 강박에 한 의사표시와 관련해서요. 거기 밑에 방가로 2번을 한번 보시죠. 그러니까 3페이지, 우리 지금 3페이지에 그 아까 방가로 1번 좀 전에 보셨잖아요. 예, 그 바로 밑에 방가로 2번. 자, 일단 내용 같이 한번 봅니다. 역시 대법원 판례고요. 시험에 잘 출제됩니다. 우리 공인중개사한테는 중요한 판례거든요. 아파트 분양자가, 아파트 분양자 하면 여러분 이제 건설회사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 들어가시는 분들, 그 집에 입주하시는 분들을 수분양자라고 해요. 수분양자, 받을 숫자 써서. 분양자 하면 건설회사 이야기하는 겁니다. 분양이 나누어서 판다 이 말이거든요. 다시, 아파트 분양자가 아파트 단지 인근에 공동묘지가 조성되어 있다는 사실을 분양자에게 고지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거 사기 맞습니까? 맞죠. 그래서 이건 당연히 기망행위에 해당한다. 즉 이건 사기에 해당하니까 그 수분양자는 계약 취소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다라는 거지. 충분히 판례 이해되시죠? 네. 그 밑에 동지는 같은 취지의 판례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그냥 판례를 아무렇게나 막 나열되어 있는 판례를 보다 보면 도대체 얘는 어디에 들어가는 거고 그걸 잘 구별을 못해. 그래서 제가 같은 취지의 판례들은 쭉 모아둬요. 같은 동지 하면 여러분 같은 취지의 판례입니다. 밑에 내용 보시면 아파트 분양자가 아파트 인근에 쓰레기 매립장, 이 공동묘지보다 더해요. 쓰레기 매립장 냄새도 엄청나고, 이 쓰레기 매립장이 건설될 예정이라는 사실을 이 분양자에게, 분양계약자에게, 이 분양계약자를 우리는 이제 수분양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분양계약자에게 고지하지 않는 것은 기망행위에 해당한다. 대법원 판례입니다. 같은 취지의 판례입니다. 인근에 공동묘지, 그 다음에 지금 인근에 쓰레기 매립장, 이런 거 고지하지 않은 것은 이건 사기 강박에 해당한다. 사기 기망행위에 해당한다 이 말입니다. 당연히 의사표시 취소할 수 있으니까 그 분양계약, 매매계약 취소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자, 근데 이제 얘랑 또 비교를 하셔야 될 판례가 있습니다. 그 밑에 한번 보시죠. 상가를 분양하면서, 이제 상가입니다. 구분 상가. 분양하면서 그곳에 첨단 오락타운을 조성하고 전문 경영인에 의한 위탁 경영을 통하여 일정 수익을 보장한다는 취지의 광고를 하였다고 하여 위와 같은 광고는 청약의 유인에 불과할 뿐, 즉 아직 계약 단계에 지금 편입이 되지는 않았다는 거지. 청약의 유인에 불과할 뿐 상가 분양 계약의 내용으로 되었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이로써 상대방을 기망하여 분양 계약을 체결하게 하였다거나 상대방이 계약의 중요 부분에 관하여 착오를 일으켜 분양 계약을 체결하게 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자, 무슨 이야기냐면요. 자, 갑이라는 사람이 있고 을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 갑이라는 사람이 을에게 청약의 의사표시를 합니다. 청약. 을은 그 의사표시를 받고 이제 승낙의 의사표시를 합니다. 이걸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얘를 뭐라고 해요? 계약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계약이라고 하는 것은 청약의 의사표시, 이 승낙의 의사표시, 이게 합치되면 얘를 뭐라고 한다고요? 계약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계약하는 게 이거예요. 자, 그럼 논리적으로 봤을 때 순서는 반드시 뭐가 먼저입니까? 청약, 그 다음에 승낙이죠. 자, 그런데 만약에요, 이 을이라는 사람이 갑에게 청약하도록 유인을 했어요. 이걸 우리는 청약의 유인이라고 합니다. 즉, 여러분, 청약의 유인이 먼저예요? 아니면 청약이 먼저예요? 유인이 먼저예요. 이 계약을 우리는 여러분 법률행위라고 합니다.
이 계약을 법률행위라고 해요. 그럼 청약의 유인은요, 아직은 계약 단계에 들어온 거예요, 안 들어온 거예요? 안 들어온 거다 이 말이지. 그러니까 우리 판례는 지금 분양자가 여기에다가 뭐 오락타운 조성하고 이런 것들은 아직은 계약 단계에 들어온 게 아니라 청약의 유인에 불과할 뿐이다. 즉 계약 단계보다 전 단계일 뿐이다라는 겁니다. 이해되세요? 예. 따라서 이걸 이유로 기망, 사기, 강박을 이유로 취소할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이건 청약의 유인에 불과할 뿐이니까. 계약의 내용이 아직 편입된 건 아니다라는 거지. 제가 더 쉬운 극단적인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예를 들어서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학원에 상담을 받으러 오셨어요. 지금 여기 등록을 할까 말까 지금 고민을 하고 있어.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 학원에 오시면 뭐 거의 100% 합격합니다. 라고 하면서 여러분들을 청약을 하도록 유인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냥 여기가 잘하는가 보다 싶어가지고 여러분들이 이제 청약의 의사표시를 하고 그 다음에 학원에서 승낙의 의사표시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학원 등록 계약이 성립이 된 거예요. 자,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여기 오시면 합격 거의 뭐 100% 합격을 합니다 라고 하는 것은 아직은 계약 단계에 들어온 거야 안 들어온 거야? 아직은 안 들어온 거야. 이건 청약의 유인에 불과할 뿐이다. 따라서 이를 이유로 취소할 수는 있다 없다? 없다라는. 아직은 계약의 내용. 근데 만약에 학원 등록 계약을 하면서요. 학원 등록 계약을 하면서 원장님이 거기다가 그 학원 등록 계약서에다가 뭐 예를 들어 계약서를 작성한다고 가정을 해보고 그 계약서에다가 여기 오면 100% 합격한다 라고 계약의 내용에다 그걸 편입을 시켰어. 그러면 이제 착오를 그 사기 강박을 이유로 취소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다라는 뜻입니다. 지금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죠? 얘가 속이긴 한 거는 맞는데 보통 보면 이래요. 우리 실제로 이런 경우 많았거든요. 예전에 이제 그걸 뭐라고 하지? 그 주거형 오피스텔 생활형 숙박시설. 그 생활형 숙박시설이라고 혹시 들어보셨나요? 또 처음 들어보세요. 뭐냐면 거기가 거의 호텔처럼 운영이 돼요. 호텔처럼 이제 운영이 되는데 사실은 전부 다 분양을 하는 거야. 아파트처럼. 우리 그걸 실무에서 생활형 숙박시설이라고 하거든요. 실질 사용은 이제 호텔처럼 쓰고요. 다만 이걸 전부 다 호텔인데 전부 다 분양이 돼 있어. 아파트처럼요. 그게 이제 우리 생활용 숙박시설인데 그거 청약 유인할 때 보면 여기에 전문 경영인 투자에 넣어가지고 뭐 세계적으로 해서 어떻게 하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 이야기가 지켜질 수도 있지만 그게 못 지켜질 수도 있거든요. 다만 이건 아직은 계약 단계에 지금 들어온 거예요 안 들어온 거예요? 안 들어온 거다. 따라서 이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뜻입니다. 이게 사회적으로도 많이 문제가 돼서 대법원에서 판례가 나왔던 사안입니다. 자, 다시 한번.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위에 방가로 2번, 아까 방가로 2번이랑 밑에 있는 비교 판례, 그 개를 비교하셔야 됩니다. 그 비교 판례 다시 한번 보시면 상가를 분양하면서 그곳에 첨단 오락타운을 조성하고 전문 경영인에 의한 위탁 경영을 통하여 일정 수익을 보장한다는 취지의 광고를 하였다. 이제 이게 핵심이에요. 광고. 예, 과장 광고죠.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계약 단계에 들어온 거예요, 안 들어온 거예요? 안 들어온 거다. 그래서 광고를 하였다고 하여 위와 같은 광고는 청약의 유인에 불과할 뿐이다. 따라서 아직은 계약 단계의 전 단계니까 이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근데 만약에 여러분 이게 사실관계가 만약에 달라져서 계약서에 이 내용이 들어왔어요. 계약서에 전문 경영인 여기 집어넣어 가지고 뭐 첨단 오락타운 조성한다라는 게 계약서의 내용에 들어왔어. 그러면 사기 강박을 이유로 취소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이제 구별하시겠죠? 자, 오늘 이제 마지막으로 보실 게 4번입니다. 오늘 4번까지만 하고요. 5번 그 해제는 다음 시간에 무효 취소랑 자세하게 비교를 하면서 할 겁니다. 자료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항상 좀 가지고 오세요. 네. 제가 왜 지금 굳이 교재를 하지 않고
이 자료 가지고 여러분들과 이제 수업을 하느냐면, 보통 보면 여러분들이 이제 필기를 하실 때, 이제 교재에다가 필기를 하시는데, 보통 보면 거의 대부분 다 볼펜으로 하시죠. 볼펜으로 보통 필기를 하거든요. 그럼 필기한 거 보면요, 실수투성이야. 제가 사실 이거 교재 검사를 하고 싶어요. 나는 분명히 이렇게 안 가르쳤는데 보면 적은 내용 보면 이상하게 적어놓고 엉뚱한 거 적어놓고 막 그래요. 그럼 나중에 이게 지우기도 애매해. 예. 그래서 일단 기초 과정은 되도록이면 이 보충 자료 가지고 그냥 하고 이제 본격적으로 기본 과정 가서 뭐 좀 알면 그러면 모르니까 지금 필기가 엉망인 거거든. 그러니까 이제 뭐 좀 알면 그때 좀 이제 교재에다가 적고 하시라고. 볼펜으로 적어 놓으면 이거 지우지도 못하고요. 그 다음에 사실 여러분, 이 책에 필기한 게 이제 가필이라고 하거든요. 책에 필기한 게 많은 게 좋아요? 적은 게 좋아요? 적은 게 좋아요. 그래야 나중에 여러분들 시험 볼 때 빨리빨리 한번 책을 빨리빨리 볼 수 있지. 이 가필 내용이 주객이 전도돼 버려. 교재 내용보다 옆에 넣은 가필 내용이 더 많아. 읽어지지가 않아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되도록이면 사실 필기를 하려면 이 연필로 하는 게 좋아요. 사랑을 쓸 때도 연필로 쓰라고 하잖아요. 예. 쓰다가 지우고 하라고. 예. 예전에 사실 어떤 분이 수업 시간에 참 열심히 잘 하시더라고요. 잘 하셨는데 한 번은 그분이 노트를 들고 와서 질문하시더라고. 여러분들도 아마 이제 앞으로 저한테 이제 질문하실 게 있으면 이제 노트 들고 와서 질문을 하고 하실 건데, 노트를 들고 와서 질문을 하시는데 그 노트를 제가 한번 봤어요. 엉망으로 적었어. 여기 1번에다 적을 걸 2번에다 적고 막 엉망으로 적으셨더라고. 근데 수업 시간에는 열심히 잘 하시더라고요. 근데 참 웃긴 게 뭐냐면요, 그분 시험에 합격하셨어. 그게 더 사실 더 놀랐어요. 야, 그래도 하여튼 이 합격은 사실 실력도 중요하지만 그 성실함이 중요하구나. 그래서 출석률이 합격률이다라는 이런 이야기가 우리 학원가에서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정말로 출석률이 합격률이다. 그래서 한 번씩 보면 합격자 모임에 제가 깜짝깜짝 놀라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 이분이 안 오셨지 해서 놀라는 경우도 있지만요, 이분은 어떻게 오셨지 라고 해서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합격하시더라고요. 자, 오늘 마지막 그 4번, 네 번째입니다. 두 가지입니다, 여러분. 자, 이 점유자의 과실 취득과 그 다음 점유자가 그 점유물을, 그 물건을 멸신훼손했을 때 그 배상, 각각 우리 법에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먼저 제가 이제 그 설명을 좀 드릴게요. 여러분들은 어디를 보시느냐면 페이지 넘겨서 4페이지에 맨 윗부분에 가시면 표가 하나 나와요. 과실취득, 표를 제가 한번 그려볼게요. 자, 일단 용어부터. 우리 용어를 좀 아셔야 돼. 먼저 선의라는 말이 나와요. 선의. 선의의 반대말은 뭐죠? 악의. 예. 자, 선의 악의는 우리 이미 들어서 이제 알고 있잖아요. 선의라는 것은 그러한 사실, 어떠한 사실을 몰랐다.
악이라는 것은 알았다. 일단 그 차이입니다. 그 다음 자주점유와 타주점유로 또 두 가지로 구별을 하는데요. 자주점유는 뭐냐면 소유의 의사로 점유를 하는 것을 자주점유라고 하고요. 그 외에 소유의 의사가 아니다. 그러고 점유를 합니다. 그걸 뭐라고 해요? 타주점유라고 합니다. 이제 구별하시겠죠? 소유의 의사로 점유하는 것을 뭐라고? 자주점유. 그 다음 소유의 의사가 아니에요. 그럼 소유의 의사가 아닌 사람이 점유를 합니다. 그러면 그걸 타주점유라고 합니다. 자, 용어는 구별하시겠죠? 자,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가령 X라는 토지가 있고요. 여기에 Y라는 건물이 있습니다. 현재 등기부상 소유자는 갑입니다. 근데 이 갑이라는 사람이 토지와 건물을요, 팔아요. 누구에게? 을에게요. 갑이 이걸 을에게 판다. 현재 을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까지 마쳤습니다. 즉 토지와 건물, 우리나라는 토지와 건물을 별개의 부동산으로 취급하거든요. 그래서 토지도 소유권 이전 등기, 건물도 소유권 이전 등기. 등기부상. 예. 그럼 현재 등기부상 소유자는 누굽니까? 을입니다. 그 전에 등기부상 소유자는 갑이었고. 자, 그런데 문제는요, 이 X라는 토지와 Y라는 건물의 진정한 소유자, 얘는 등기부상 소유자인데 가령 진정한 소유자가 A라는 사람이 있더라. 그러면 이건 지금 여러분 이제 몇 번 사례예요? 10번 사례입니다. 지금 갑이라는 사람은 지금 아까 소유자 누구라고요? A. 지금 소유자 누구? A. 예, 근데 지금 등기부상 소유자는 누구로 돼 있어요? 갑으로 돼 있다 이 말이죠. 그럼 얘는 권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무권리자의 처분이 아까 10번 사례입니다. 한번 따져보시죠. 자, 갑이라는 사람 소유자 아닙니다. 진정한 소유자 따로 있다라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진정한 소유자는 따로 있는데 가령 갑이라는 사람이 등기부상 소유자로 돼 있더라 이 말이지. 자, 소유자 아닙니다. 매매라는 계약 체결, 채권행위는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다만 소유자가 아니니까 물권행위는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따라서 얘 소유권 취득해요? 못해요? 못해요. 이제 이게 빨리빨리 되셔야 돼. 다시요. 제가 아까 그랬죠. 이 부동산은 선의취득이라는 걸 인정하지 않습니다. 가령 이 갑이라는 사람이 예를 들어 이 갑이라는 사람도 누군가로부터 샀어. 근데 그 자가 소유자가 아니야. 그럼 갑은 소유권 취득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등기는 돼 있다 하더라도 소유권 취득 못해. 그리고 얘가 다시 이걸 을에게 팔고 지금 을 앞으로 등기까지 했어요. 역시 을 소유권 취득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법률행위에 흥결이 생기거든. 그 법률행위 중에서 뭐 물권행위에 흥결이 생겨. 그 물권 변동 일어나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예. 자, 그럼 을 소유자 아니에요. 그럼 이제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이 소유자 아닌 을이라는 사람이, 을은 소유자는 아니에요. 근데 얘는 지금 소유자인 줄 알고 있다, 그죠? 지금 소유자인 줄 알고 있어. 그럼 자기가 지금 점유를 하고 있는데, 이제 을이라는 사람이 얘가 지금 점유를 해요. 등기까지 마치고 이제 얘가 점유를 합니다. 얘는 소유자가 아님을 지금 권한이 없음을 지금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자, 얘 지금 소유자 아니니까 점유할 권한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원래 소유자 아니니까 얘는 점유를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그 사실을 지금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걸 뭐라고 한다고? 선의. 그 다음, 지금 그러면 얘는 모릅니다. 따라서 얘는 현재 선입니다. 얘는 지금 소유자인 줄 믿고 있다고. 선의. 그 다음, 지금 얘는 자주점유예요? 아니면 타주점유예요? 자주점유입니다. 소유자로서 지금 생각을 하고 점유를 하는 거야. 자주점유. 자, 그런데 만약에 이 Y라는 부동산을요, 얘가 임대를 합니다. 누가요? 을이. 지금 을이 자기 앞으로 지금 등기까지 마치고 자기가 지금 이 물건을 임대를 해. 임대료를 받았어.
자, 나중에 A가, 진정한 소유자 A가 이 부동산을 가져갑니다. 그러면 그 임대료를 뭐라고 하냐면 우리는 과실이라고 해요. 여러분들 한번 판단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건전한 법 감정으로 한번 판단을 해보십시오. 자, 이 과실까지, 그 전에 받았던 과실까지 돌려줘야 할까요? 아니면 돌려주지 않는 게 타당해 보십니까? 자, 다시요. 아니, 지금 여러분들의 답변을 제가 제대로 못 들었어요. 지금 말을 이렇게 하셔가지고, 돌려만 들리고 이게 뭐 줘야 된다는 건지, 안 줘야 된다는 건지, 예. 여러분이 을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법은 항상 공평입니다. 자, 여러분이 을이에요. 나는 대금 주고, 소유자인 줄 알고, 지금 이 부동산을 점유해서 내가 점유를 하고 있어. 선임에서 자주 점유입니다. 자, 근데 이 상태에서 내가 임대를 해줬어. 그래서 예전에 과거부터 해서 임대료를 계속 받아오고 있어요. 근데 진정한 소유자가 나타납니다. 진정한 소유자가 나타나서 야, 이거 네 소유권, 네가 소유자 아니니까 자, 이 소유권 돌려줘. 당연히 가능합니다. 소유권은 뺏겨요. 얘 아까 소유권 취득해요? 못해요? 못해요. 소유권은 뺏깁니다. 자, 근데 문제는 그 전에 받았던 그 임대료, 과실, 야, 이거 돌려줘야 될까? 아, 그건 돌려주는 건 타당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법에서는 선이면서 자주 점유이면 당연히 과실은 취득하는 것으로 합니다. 따라서 임대료 돌려줄 필요 있다 없다? 없다를. 없다. 자, 우리 법 규정은요. 다른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자, 똑같은 사례에서요. 이번에는 갑이 을에게 매매를 한 게 아니라 전세권을 설정해 줬어요. 전세를 준 거야. 갑이 을에게 전세를 줬어요. 자, 근데 갑은 을에게 전세를 줄 수 있는 권한은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금 진정한 소유자 누구라고? 에이. 소유자 아닌 사람이 전세를 설정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 근데 얘도 자기도 소유자인 줄 아는 거지. 예, 그래가지고 을한테 전세권을 설정해 줬어. 자, 그래서 을이 현재 전세권자로서 자기가 점유를 하다가 물건을 임대를 준 거야. 전세권자도 임대 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다른 사람에게 빌려준다 이 말이지. 그래서 자, 임대료 받았어. 임대료 받았어. 자, 그러면 이 경우에 을은 제가 물어볼게요. 선의 점유는 맞다 그죠? 얘가 소유자인 줄 알고 지금 전세권 설정 받았고 지금 전세금도 줬다는 거야. 선의인 거는 맞잖아요. 예. 다만 자주 점유입니까? 타주 점유입니까? 지금 전세권자로서 점유하는 거거든. 아까 소유자로서 점유하는 게 자주 점유. 소유자 아닌 자가 점유하면 타주 점유. 지금 자주 점유예요? 타주 점유예요? 타주 점유입니다. 이때는 선임에서 타주 점유입니다. 자, 임대료 받았습니다. 나중에 이게 진정한 소유자 나타나서 자, 이 물건 돌려줘야 돼. A한테 이 물건 돌려줘야 돼요. 그 전에 받았던 임대료, 지금 을이 전세권자로서 받았던 임대료 돌려줄 필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즉 과실취득은요, 선이기만 하면 과실취득합니다. 선이기만 하면요, 그게 자주점유든 타주점유든 선이면 과실취득합니다. 즉 돌려줄 필요 있다 없다? 없다는. 자, 그런데 자, 보자고요. 만약에 을이라는 사람이 얘가 소유자가 아닌 걸 알고 있었어. 아까 알고 있는 걸 뭐라고 한다고요? 악의. 자, 악의. 자, 그러고 매매를 해서 얘가 점유를 해. 그러고 임대 줘서 임대료 받았어. 그건 돌려줄 필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제 A한테 돌려줄 필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악의인 경우에는 과실 취득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자, 다시 한번 잘 생각해 보시자고요. 참 어렵다 그죠? 민법을 하시려면 이런 기본적인 그 내용, 체계들, 이제 이런 것들을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야 이제 민법이 원활하게. 사실 이해만 바탕이 되면 민법은 암기할 거 거의 별로 없어요. 전부 다 거의 이해를 통해서 다 해결이 됩니다. 잘 생각해 보시자고요.
만약에 제가 소유자 아니에요. 저도 누군가로부터 샀는데 그자가 소유자가 아니었던 거지. 제가 소유자 아니에요. 근데 이분에게 제가 매매 팔았어요. 대금도 받았고 지금 이분은 점유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제가 소유자 아니거든요. 그럼 이분은 소유권 취득해요? 못해요? 못해요. 소유권 취득 못한다 이 말이지. 근데 지금 선이 그 사실을 모른다 이 말이죠. 모르는 걸 아까 뭐라고? 선이. 그래서 이분이 다른 사람한테 임대를 줬어. 임대료 받은 거야. 근데 나중에 진정한 소유자가 나타나서 야 돌려줘. 그럼 그건 뺏기긴 합니다. 진정한 소유자가 이분은 소유권 취득 못하니까 뺏기긴 해요. 다만 그 전에 받았던 임대료 그건 돌려줄 필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다라는 거예요. 즉 선의라면 과실을 취득하니까 이건 돌려줄 필요 있다 없다? 없다라. 선의면요. 이분이 만약에 저에게 전세권을 설정을 받았어. 제가 소유자가 아닌데 이분이 만약에 전세권을 설정받았어. 제가 소유자가 아니다라는 사실을 몰라요. 선이다 이 말이지. 자, 그러고 이분이 또 임대를 준 거야. 그 임대료를 받았어요. 이분은 선이다 이 말이죠. 그럼 이 경우에도 역시 임대료 과실 취득 합니까 못합니까? 해요. 선이기만 하면 자주점유 타주점유 따지지 않고 과실 취득합니다. 다만 제가 소유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이분이 알았어요. 법은 항상 공평이거든. 이분이 그 사실을 알았어. 그러고 빌려주고 임대료 받았어. 그건 돌려줄 필요 있다 없다? 있다라는. 알았다라면 악의인 경우에는 과실 취득 못한다라는. 자, 과실 취득은요, 이 멸실훼손에 대한 배상보다는 얘는 소극적인 거고, 이건 더 상대적으로 더 적극적인 겁니다. 무슨 이야기냐? 자, 여러분 잘 보세요. 제가 아까 토지와 건물을 매매를 했어. 근데 이 갑이라는 사람은 소유자 아니고 진정한 소유자 A가 있다는 거야. 그리고 지금 을 앞으로 등기까지 마쳤고요. 마쳤는데 이 을이라는 사람이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자, 이 Y라는 건물이 많이 낡았어. 그래서 얘가 어떻게 하냐면 철거를 해버리는 거야. 아니 자기가 소유자인지 알고 있으니까 그죠? 아예 그 건물을 철거를 하는 거야. 근데 나중에 보니까 진정한 소유자가 나타났어. 야, 이 건물값 내놔. 이제 토지 뺏기는 건 당연하고 토지는 철거할 수는 없으니까 이제 건물을 철거했어. 그럼 이 건물값 배상해줘. 할 필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일단 여러분이 지금 가지고 있는 법 감정 가지고 한번 판단해 보세요. 자, 다시. 갑은 소유자 아니에요. 현재 등기부상 소유자다라는 겁니다. 진정한 소유자가 A가 따로 있다라고 가정을 하고요. 갑은 소유자 아니에요. 근데 이 사람이 매매를 했어. 근데 을이라는 사람은 이런 사실을 몰라. 매매를 하고 자기 앞으로 등기까지 마쳤어요. 지금 얘가 점유를 합니다. 을이라는 사람이. 을의 점유는 당연히 선의 점유고요. 지금 소유의사로 점유하는 거다. 그죠? 지금 소유권 이전 등기했잖아. 네, 소유의사로 점유합니다. 그러고 건물이 낡아서 이제 새로 지으려고 건물을 철거합니다. 근데 나중에 진정한 소유자가 나타나서 야, 이거 내놔. 근데 문제는 지금 토지는 넘겨줄 수 있다 하더라도 지금 건물은 이미 없어. 멸실 훼손됐다 이 말이지. 자, 이거 배상해 줄 필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그래서 멸실 훼손 배상은 선이면서 자주 점유는 오로지 현존 이익만 배상해 주면 됩니다. 즉 무슨 이야기야? 토지만 돌려주시면 된다고. 그게 타당해 보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나는 소유의사로, 그 다음에 내가 이 권한이 없다는 것을 그것도 심지어 몰랐어. 거기다가 소유의사로 점유를 해. 그 건물이 낡아서 거기다 집 지으려고 건물을 철거했는데 이 돈을 내나? 아, 그건 너무 과하다는 거예요. 법은 공평입니다. 그래서 선이면서 자주 점유인 경우에는 현존 이익만 배상하면 된다. 이제 그 말 무슨 이야기인 줄 아시겠죠? 건물 철거한 부분에 대해서 그 건물 부분에 대한 배상은 해줄 필요 있다 없다? 없다라. 자, 그럼 다른 예를 듭니다. 갑이 부동산 소유자예요. 등기부상. 진정한 소유자는 누구라고? A. 이번에는 을에게 전세권을 설정합니다. 을에게 전세권을. 자, 그러면 지금 을이라는 사람은 이 갑이 소유자가 아니다라는 사실을 몰라요. 선이. 다만 얘는 자주점유입니까? 이제 전세권을 설정한 경우에 을은 자주점유입니까? 타주점유입니까? 타주점유다, 그죠? 그런데 이 을이라는 애가 건물이 낡았다라고 해서 철거를 합니다. 미친 거지. 쥐가 전세권자인데.
전세권자인데 지가 건물을 철거했다는 거예요. 자, 나중에 A라는 사람이 나타나가지고요. 야, 이거 배상해줘. 돌려줘. 이 말이에요. 배상해줘. 그러면 이 경우에 을은 토지만 돌려주면 되겠습니까? 아니면 토지 돌려주는 건 물론이고 이 건물 부분에 대한까지 배상을 해주는 게 타당해 보이십니까? 건물 부분까지 다 해줘야지. 아니, 지가 전세권자인데 제가 지금 자주점유하는 게 아니야. 아니, 전세권자가 여러분들 혹시 집 전세해서 사시다가 이게 낡았다고 여러분들이 철거하실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지. 당연히 그때는 철거한 부분, 멸실훼손에 대해서는 당연히 배상해 주셔야 됩니다. 즉, 배상 부분은요, 그러니까 얘는 단순히 과실치득, 이건 소극적인 거고, 요 멸실훼손은 그보다 더 적극적으로 뭔가를 한 거야. 그럼 이때는 선의면서 자주점유의 경우에만 현존 이익만 배상해 주시면 되고, 그 외에 나머지는 당연히 손해 전부에 대한 배상을 해 주셔야 됩니다. 밑에는 따져보실 필요도 없죠. 악이라고 한다면 더더욱 말할 것도, 악이라고 한다면 지가 그 사실을 알았다는 건데 그때는 당연히 전부를 배상해 주는 겁니다. 자, 아마 지금 여러분들이 보셔서 아시겠지만 뭐 시험에 출제는 물론입니다. 여러분이 출제자라도 내고 싶으실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이 부분, 이 민법의 기본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내용은 물론 지금 당장은 쉽지는 않겠지만 이제 어느 정도 가시면 이제 기본과정, 심화과정 가시면 이제 이 내용이 이제 여러분들이 딱 이게 들어와야 돼요. 그래야 다른 것들을 받아들일 수가 있어요. 자, 다시 잘 생각해 보자고요. 먼저 과실취득부터 다시 한 번 더 복습합니다. 좀 어려운 내용이에요. 과실취득. 자, 진정한 소유자 따로 있다는 거예요. 근데 갑이라는 사람은 등기부상 소유자입니다. 진정한 소유자는 A 따로 있습니다. 근데 얘가 매매를 했어요. 자기 앞으로 등기되어 있으니까 매매를 하고요. 을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까지 마쳤습니다. 자, 을은 갑이 소유자가 아니다라는 사실을 몰라요. 선이. 그 다음 지금 현재 을이라는 사람은 소유권 이전 등기까지 하고 점유를 하니까 얘는 자주점유입니까? 타주점유입니까? 자주점유입니다. 그럼 선이면서 자주점유일 때는 당연히 여기 부분에 대한 과실은 취득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지가 임대해주고 그 임대료 그건 돌려줄 필요 없다는 거야. 나중에 그 물건만 주면 되는 거지. 과실은 지가 취득한다 이 말이지. 자, 그 다음에 지금 선이면서요, 즉 얘가 소유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몰라. 그리고 얘가 지금 전세권을 설정받았어요. 근데 다른 사람에게 전전세 또는 뭐 임대차를 해준 거야. 그 사용 대가를 받았어요. 즉 과실. 그 사용 대가를 과실이라고 합니다. 선입니다. 자, 과실 취득권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선이라고 한다면 자주점유, 타주점유 가리지 않고 당연히 과실은 취득하게 해준다라는 거지. 근데 문제는 얘가 악이야. 즉 얘가 소유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요. 악이다 이 말. 이때는 과실 취득권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아주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요. 이번에는 이 물건을 멸실훼손을 했어. 이 점유자가. 자, 지금 을이라는 사람이 지금 갑이 등기부상 소유자. 그래서 얘 앞으로 지금 소유권 이전 등기 마쳤고요. 마쳤고 얘가 점유를 하다가 지금 선이면서 자주점유입니다. 건물이 오래돼서 낡아서 이거 철거했어. 자기가 소유자인 줄 알았거든. 그래서 건물을 철거했어. 근데 진정한 소유자가 나타나서 야, 이거 돌려줘. 자, 그러면 이 부분 건물을 철거, 토지를 돌려주는 건 당연한데 지금 건물 부분에 대해서 배상해 줄 필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다라는 거야. 선이면서 자주점유면 자기가 소유자라고 믿고서 그걸 철거를 했어. 그럼 그 부분은 굳이 배상해 줄 필요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법은 뭐냐면 야, 진정한 소유자 A 그럼 네가 빨리 소유권 찾아와서 이런 일 없도록 만들어야지. 이 부분에 대한 너도 책임이 있다라는 거지. 그래서 얘한테는 현존 이익만 배상해 주면 된다라는 거야. 선이면서 자주점유인 경우에. 자, 근데 이번에는 만약에 선이면서 얘가 타주점유입니다. 즉 무슨 얘기냐? 갑으로부터 전세권을 설정받은 거야. 당연히 갑이 소유자라는 것을 믿었어. 선이기는 해. 근데 이때는 자주점유예요? 타주점유예요? 타주점유입니다. 타주. 자, 그런데 얘가 건물을 철거를 해버렸네. 아, 전세권자가 건물을 철거했다. 와, 말도 안 되는 소리다, 그죠? 자, 그러면 이 부분은 당연히 배상해 줄 필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자, 그래서 결론. 과실 취득 여부는요. 다시 한번 결론. 과실 취득 여부는 선이이냐 악이냐 가지고 구별합니다. 그래서 선이이기만 하면 과실은 취득합니다. 따라서 과실을 취득하니까 지가 취득을 하니까 이건 반환할 필요 있다 없다? 없다. 다만 악이라면 과실 취득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그때는 과실을 취득한 부분이 있으면 그것도 반환해 주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물건 반환하는 건 물론이고 과실도 반환해 주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지한테 과실 취득권이 없으니까. 그 다음 멸실훼손입니다. 이 멸실훼손은 이제 더 나아가서 더 적극적으로 한 거야. 아예 철거를 해버린 거지. 자, 그러면 멸실훼손에 대한 배상은 선이면서 자주점유다. 내가 소유자로서 점유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때는 현존이익만 배상하면 된다. 있는 것만 그대로 돌려주시면 된다. 되셨나요? 예. 다만 선이면서 타주 또는 악이면서 자주 그 이외에 얘들은 멸실훼손하게 되면 그 멸실훼손한 부분에 대한 배상 책임도 있다 없다? 있다라. 그게 결론입니다. 이걸 해야 지금 이 부분을 해야 우리 다음 시간에 이제 계약 해제, 무효 취소 얘들을 자세하게 비교를 하실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돼야 이제 그것도 좀 이어서 이해가 돼요. 오늘 한 부분 부디 복습. 생각보다 여러분들 기억이 그렇게 오래 가지 않습니다. 금방금방 잊어버려요. 부디 기억이 사라지기 전에. 나중에 사라지고 난 뒤에 복습하는 게 효과가 별로 없어요. 기억이 사라지기 전에 복습을 해 주시기를 꼭 혼자서 한번 다시 천천히 또 보시는 거예요. 그 과정이 꼭 필요합니다. 아시겠죠? 예. 자, 고생 많으셨고요. 우리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